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황금빛 노년을 어떻게 더 품격 있게 가꾸어 나갈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새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 얼굴엔 주름이 하나둘 늘었죠.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급행열차처럼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순을 넘기고 7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돌아보니 인생의 반환점을 돈 지도 꽤 됐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그토록 힘들고 멀게만 느껴졌던 길이 내려올 때는 어쩜 이렇게 빠른지 가끔은 세월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챕터입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여정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늙는 건 아니에요. 세월 따라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새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 마음이 더 끌리기도 합니다. 피부엔 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하나둘 새겨지죠. 이런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도 세월을 곱게 쌓아온 사람만이 풍기는 기품이 빛난다고요. 오래된 나무에 피어나는 꽃이 더 아름답듯이 나이든 삶도 마음가짐에 따라 더 깊고 멋지게 빛날 수 있답니다. 가끔 길에서 혹은 모임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어르신들을 뵐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마치 잘 익은 열매처럼 인생의 풍파를 지혜로 이겨낸 분들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나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월이 가져다주는 깊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든다는 게 꼭 성숙해진다는 뜻은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외모의 늙음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세월 따라 퇴색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멋진 어르신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늘 귀를 열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내면을 가꾸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삶의 지혜를 모아 엮은 조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품격 있고 더 따뜻한 삶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죠. 예순을 넘기고 7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도 마음도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체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예전엔 금방 떠올랐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 때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런 변화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단지 주름과 흰머리만이 아니에요. 세월은 우리에게 인생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사람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선물해 주죠. 저는 가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을 뵙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나이든 외모 너머로 삶의 여유와 지혜가 묻어나요. 반대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시거나 자기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으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옛말에 고목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있죠. 나이 들어도 나이 들었기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젊을 때는 겉모습이 빛났다면 노년에는 내면의 깊이가 빛나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면의 꽃을 더 곱게 피우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멋진 어르신으로 나이 들기 위한 작은 길잡이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풍파를 겪었죠.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그 길을 곱씹어 볼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 여유가 때로는 지나친 고집이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어르신 몇 분이 모여 큰 소리로 옛날 이야기만 하시다가 옆 테이블 젊은이들에게 눈총을 받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지만 사실 작은 배려 하나로 그 눈총을 미소로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이 들면 마치 좋은 와인을 숙성시키는 과정과 비슷하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과 향이 나는 와인이 되려면 그만큼 정성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주는 주름과 흰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향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행동은 그 향기를 퇴색시키는 대신 더 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우리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세월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는 사람 중 하나니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더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조언이에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듯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말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살아온 날들이 많으니 할 이야기도 많죠.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요, 이걸 너무 큰 소리로 또 끝없이 늘어놓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마실 모임에서 한 분이 자기 이야기만 1시간 넘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점점 말할 기회를 잃고 결국엔 그 모임 자체가 꺼려질 수도 있죠. 옛날엔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다들 귀 기울이고 존경했어요. 그땐 어르신이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하죠. 그러니 우리도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여유를 가져야 해요.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품격 있는 어르신으로 보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통해 더 멋지고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져가지만 그만큼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죠. 그 선물을 잘 가꾸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차 한잔 준비하시고 편안히 앉아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차 한잔 준비하셨나요? 서론에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좋은 와인처럼 깊고 향기롭게 가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주지만 그만큼 지혜와 여유도 선물해 준다고요. 하지만 그 선물을 빛나게 하려면 일상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하나씩 풀어보며 더 품격 있고 따뜻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을 나눠 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친구와 수다 떨듯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바로 말을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살아온 날들이 많다 보니 할 이야기가 참 많죠.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들 자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입만 열면 이야기가 샘솟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버스나 카페에서 큰 소리로 내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에 계신 한 어르신이 계세요.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자기 경험담을 1시간 넘게 이야기하시죠. 처음엔 다들 귀 기울였지만 이제는 그분 오시면 슬슬 자리를 뜨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죠? 옛날엔 나이 드신 분들 말씀이 곧 지혜로 여겨졌어요. 60 넘기면 마을에서 큰 대접받았고 70 넘는 분은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이 많아졌고 젊은이들도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상대방 이야기에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우리도 더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자,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허풍이나 잘난 척을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다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죠.
내가 젊을 땐 이랬지, 우리 자식은 이렇게 잘났지 하면서 말이 길어지곤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식 자랑은 조심해야 해요. 예전에 저와 친한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 해외에서 큰 회사 다니고 딸은 교수야 하면서요. 처음엔 축하하는 마음으로 들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더구나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 다른 친구들 앞에선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을 거예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의 영광 자랑, 이 세 가지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랑이 심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내세울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로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빛이 저절로 드러나요. 동네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한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분은 젊을 때 큰 사업을 하셨지만 지금은 조용히 이웃 돕는 일에 힘쓰세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시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 그분을 존경하죠. 그러니 우리도 허풍보다는 겸손을, 자랑보다는 배려를 선택합시다. 내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진짜 멋진 어르신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나 세상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죠. 그 경험 덕에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편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만 보면 요즘 애들은 게을러라고 단정 짓거나 누군가 옷차림이 조금 특이하다고 저 사람은 별난가 보다 하며 낙인 찍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친구가 문신이 좀 많아서 처음엔 선입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부모님 병원비를 버는 효자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진짜 소중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걸요. 편견은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죠. 미국의 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마치 하늘과 대화하듯 진심으로 만나라고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며 호기심을 갖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네 번째는 외모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외모 관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활기를 더하는 방법이죠. 나이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나태해지기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 옷을 대충 입고 머리도 대충 빗고 나오는 날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울 속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조금만 신경 써서 깔끔한 옷을 입고 미용실에 다녀오면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죠? 저희 동네에 계신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인데 늘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세요. 그분이 미용실 다녀오신 날엔 동네 사람들 모두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하며 말을 걸죠. 외모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실제로 깔끔한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긴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매일 아침 옷을 단정히 입고 가끔은 미용실에 들러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젊을 때 참 많이 희생했죠?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내가 이 나이인데 좀 더 대접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달라요. 젊은 세대는 존경을 강요받는 걸 싫어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배려를 더 소중히 여기죠. 예를 들어 모임에서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존경은 우리가 먼저 배려할 때 생기는 거예요. 동네 마을회관에서 봉사하시는 한 어르신은
늘 젊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자리를 양보하시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먼저 그분께 인사하고 도움을 청해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해요. 존경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먼저 배려하고 먼저 미소 짓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 거랍니다. 자, 오늘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하며 더 멋진 노년을 위한 길을 함께 찾아봤어요. 말을 독점하지 않고 허풍이나 자랑을 줄이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외모를 단정히 가꾸고 존경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 깊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져가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지혜를 남겨줍니다. 그 지혜를 잘 가꾸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우리의 황금빛 노년을 더 깊고 향기롭게 만드는 5가지 지혜를 곱씹어봤죠. 말을 독점하지 않고 허풍이나 자랑을 줄이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외모를 단정히 가꾸고 존경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얼마나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지 생각해보니 마음이 참 뿌듯해요.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마치 가을 햇살 아래 익어가는 열매와 같아요. 젊은 날의 열정과 치열함이 차분한 지혜로 숙성되어 그 자체로 깊은 향기를 뿜어내죠. 하지만 그 향기를 오래 간직하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작은 노력을 이어가야 해요. 오늘 나눈 5가지 조언은 그저 피해야 할 행동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다짐하는 마음의 길잡이랍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을 주지만 그 주름 속에 담긴 미소와 따뜻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나이 들면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 더 따뜻한 어르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라고요.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어르신, 마을 모임에서 조용히 귀 기울이는 어르신, 깔끔한 옷차림으로 이웃과 인사 나누는 어르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 써보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열린 마음으로 미소 지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빛나게 할 거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이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렇게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된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노년 지혜가 있다면 꼭 나눠주시고요. 우리 함께 더 멋진 어르신이 되는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세월은 빠르지만 그 세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를 지나며 더 깊은 미소, 더 따뜻한 손길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나눈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가세요. 여러분의 멋진 노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